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오래된 꼬마 빌딩의 리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낡고 오래된 자그마한 건물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도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임대료도 올리고 또 건물의 가치, 즉 가격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오셨던 그 고객이 계신데요. 이분은 한 30년 넘은 상가 건물 갖고 계셨어요. 3층짜리인데, 근데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건물이 한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주변에는 다 이제 새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두 개 층이 공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임대료도 떨어지고 또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건물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우 싸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때 한 2억 7천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지금은 임대인도 꽉 차고 이전보다 임대료도 더 비싸게 받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오늘 제가 리모델링 재테크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꼬마 건물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저희가 하는 조건은 한 30년, 40년 된 오래된 건물, 그래서 건물의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공실도 생기고 임대료도 떨어지는데 그런 건물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물을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하고 이 수명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이제 새로 만들고, 냉난방 시설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고, 이런 걸 이제 기능을 말하죠. 또 건물의 어떤 골조나 그런 보강을 통해서 수명을 이제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물의 내부와 외관의 그 미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멋진 사람한테 이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아름답고 뭔가 독특하면 이 끌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를 멋지게 꾸며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단순히 이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제 중축을 통해서 건물의 규모를 이제 키울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용도 변경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주거 지역이었는데 좋은 이제 상권으로 바뀌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마포구 연남동 같은 데도 예전에는 다 주거 지역이었는데 지금 뭐 1층이 다 상가로 바뀌고 있잖아요. 또 이태원에 이제 경리단길 보면 이제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다 그냥 오르막길에 산동네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상권이 활발하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또 좀 성수동 공장거리도 지금 카페거리로 바뀌고 있고, 신사동 가로수길 세로수길 같은 데도 다 주거 지역이었는데 지금 큰 상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어떤 용도 변경도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건물의 기능과 수명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외부 미관을 더 좋게 만들고 중축과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임대가 더 잘 나가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모델링의 이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건물 리모델링은 이제 범위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신축에 비해서 공사 비용의 20% 내지 50% 정도로 신축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는 이제 골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토목 공사비하고 골조 공사가 전체 비용의 한 50% 정도 내외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런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20%에서 50% 정도의 비용으로 거의 신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보통 요즘에 뭐 주택이나 상가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는 좀 다르지만 대체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리모델링은 적게는 한 30만 원, 평당 3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건물의 이제 내외관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요. 그죠?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이제 몇 억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까요? 네, 바로 가치가, 즉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냐 하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의 기능도 좋아지고 미관도 되게 좋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층별로 5층 건물인데 리모델링 통해서 20만 원씩만 더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면 건물의 가격은 얼마나 높아지냐면 최소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건물의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건물 같은 데 살 때, 꼬마 건물 살 때 여러분들 한 4% 정도, 서울 같은 데는 요즘 4% 정도 되면 매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견적을 내봤더니 리모델링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1억 정도 들여서 건물의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한 2억 5천 정도 건물의 가치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들여서라도 건물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억을 들여서 100만 원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잘 활용을 하면 1억을 들여서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 즉 가격을 이제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은요, 신축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우리가 4층 내지 5층짜리 건물의 그 신축 공사 기간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리모델링은 건물에 이제 토목 공사하고 골조 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짧게는 1개월 정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길어봤자 한 2,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신축의 효과를 내면서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걸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이런 인허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리모델링은 대체로 이제 신고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이제 간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는 그거에 비례해서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줄여서 이 사업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이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신축, 소형 건물 신축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요. 이 신축을 하다 보면 이제 초기에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하잖아요. 기존 건물을. 그럼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진동도 생기죠. 중장비가 들어오니까 먼지도 나죠. 소음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 거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민원들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뭐 다툼도 생길 수가 있고,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공사 현장이 해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도 늘게 되고, 민원인들하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원들이 주거지에서 신축할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런 이제 리모델링은 그런 이제 중장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고 좀 간단하게 쉽게 끝나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효과를 내면서도 신축에 비해서는 그 주변의 이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또 비싸게 임대료도 받고 그걸 통해서 매각도 가능한 거거든요. 비싸게.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 기득권이란 뭐냐면요, 강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래된 구상권인데 상권은 되게 좋은데요. 근데 건물이 1층짜리, 2층짜리가 한 40년 된 게 그렇게 좋은 상권에 그대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그런 걸 보셨던 분들 중에서 저거 상권이 저렇게 좋은데 저거 철거하고 뭐 5층, 6층, 7층으로 새로 지으면 건물의 가치가 확 높아질 텐데 왜 저렇게 오래된 건물을 그냥 놔뒀지? 라고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짓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근데 예전 건물 보면 거의 바닥에 거의 90%, 100%를 다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짓게 되면 건물이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죠. 또 예전 건물을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주차장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1층에 다 주차장을 놓게 되면 건물의 그 1층 상권이 가장 그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1층 부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반토막이 되고 1층에 주차장 놓게 되면 그 메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구 건물을 신축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규모가 확 줄어들죠. 자, 그런데요, 리모델링은 그런 이제 골조를 그대로 내비두고 리모델링 통해서 기능과 미관을 좋게 하고 일부 중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폐율이나 또 주차장법에 적용받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건물을 리모델링 통해서 비교적 새 건물로 만들 수도 있고 일부 이제 중축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리모델링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리모델링의 큰 이제 장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비용이 신축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이제 신축이 평당 공사비가 뭐 한 400에서 500 정도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은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정도로 그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모델링의 이제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건물의 가치, 즉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건물의 기능과 미관을 높이고 또 중축을 통해서 이전보다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사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 5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5,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제 리모델링은 짧게는 1개월 내지 2, 3개월 정도로 똑같은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가 간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축은 설계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각종 이제 인허가 사항들이 좀 복잡한데요. 리모델링은 간단한 그 신고만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 짧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민원이 적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축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도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먼지, 소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를 통해서 공사가 어렵게 되는데 이 리모델링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민원이 굉장히 적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의 그런 조건들을 그대로 기득권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이 예전에 지금 60%인데 예전에서 90%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리모델링은요, 앞으로 엄청난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주변에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아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꼬마 건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은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공실도 있고, 임대료도 막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물들. 그런 이제 건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저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꼬마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는요, 관심과 관찰과 이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꼬마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는요, 앞으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접근할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꼬마 건물 리모델링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신축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원룸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레드오션이죠. 그리고 서울의 땅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꼬마 건물들은 시중에 지금 많이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꼬마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이제 사례들도 이제 하나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